1.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최대 휩 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는 2번. 2. 다음 그림과 같은 단면의 AH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1. 558 p4. 3. 다음 보와 같이 이동하 중이 작용할 때 절대 최대 휩 모멘트를 구한 값은 2. 22.09톤 m. 4. 어떤 보 단면의 전달 응력도를 그렸더니 그림과 같았다. 이 단면에 가해진 전달력의 크기는 4. 6400kgf. 5. 단순보에서 그림과 같이 하중 P가 작용할 때 보의 중앙점의 단면 하단에 생기는 수직 응력의 값으로 옳은 것은 2번. 6. 그림과 같이 단순보의 A단의 마의 휩 모멘트가 작용한다. 보의 단면 2차 모멘트는 절반이 2i이고 나머지 절반이 i이다. A단 회전각 세타 A와 B단 회전각 세타 B의 B 세타 A 세타 B는 3. 세타 A 세타 B는 1.5. 7. 그림과 같은 사각형 단면의 단주에 있어서 핵거리는 2. B6. 8. 그림과 같이 Y축상 K점에 편심하중 P를 받을 때 A점에 생기는 압축 응력의 크기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3번. 9. 길이가 3m이고 가로 20cm, 세로 30cm인 직사각형 단면에 기둥이 있다. 좌골 응력을 구하기 위한 이 기둥의 세장비는 3. 52.0. 10. 탄성계수 2. 전단 탄성계수 G, 포와 송수 M 사이의 관계가 옳은 것은 3번. 11. 그림과 같은 보의 지점 A에 10톤 M의 모멘트가 작용하면 B점에 발생하는 모멘트의 크기는 3. 5톤 M. 12. 절점 O는 이동하지 않으며 재단 A, B, C가 고정일 때 MCO는 얼마인가? 4. 4톤 M. 13. 그림과 같은 비대칭 3인지 아치에서 힌지 C의 P는 20TONFE 수직으로 작용한다. A 지점의 수평 반력 RH는 1. RH는 21.05톤. 14. 균일한 단면을 가진 캔틸레버 보의 자유단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한다. 보의 길이가 L일 때 자유단의 처짐이 라면 처짐이 약 4가 되려면 보의 길이 L은 몇 배가 되겠는가? 1. 1.6배. 15. 다음과 같은 부재에서 길이의 변화량 델타 리터는 얼마인가? 3번. 16. 탄성 변형 에너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변형 에너지는 같은 변형을 일으킬 때 강성도가 크면 적다. 17.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부재 AB가 받는 힘의 크기는 1. 3166.7톤. 18.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지점 A에서의 수직 반력의 크기는 1. 0톤. 19. 다음 구조물의 변형 에너지의 크기는 1번. 20. 이경간 연속보의 중앙 지점 B에서의 반력은 4번. 21. 비행장이나 운동장과 같이 넓은 지형의 정지 공사 시에 토량을 계산하고자 할 때 적당한 방법은 1. 점고법. 22. 기준면으로부터 지반고를 관측한 결과 다음 그림과 같았다. 정지고를 2.5m로 할 경우 필요한 절성 토량은 얼마인가? 1. 110m3. 23. 단곡선을 설치할 때 곡선 반지름 R은 250m, 교각 I는 16도 23, 곡선 시점의 추가거리 1146m일 때 시단연의 편각은 1. 1도 30, 65. 24. 다음은 하천 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 평면 측량의 범위는 유제부에서 제네지의 전부와 제외지의 300m 정도, 무제부에서는 홍수의 영향이 있는 구역을 측량한다. 25. 시거 측량에 있어서 협정에 오차가 없고 고저각 알파의 10에 오차가 있다고 가정하면 수직거리에 생기는 오차는 얼마인가? 4. 2.3mm. 26. 다음 그림과 같이 고저 측량을 실시한 경우 D점의 표고는 얼마인가? 2. 298.914m. 27. 항공사진을 도화기를 사용하여 표정을 실시하려고 한다. 사진의 축첩, 경사 방위는 어떠한 표정을 실시할 때 결정되는가? 2. 절대 표정. 28. 삼각 측량의 각 삼각점에 있어 모든 각의 관측 시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식이 아닌 것은 4. 모든 삼각점의 포함 면적은 각각 일정해야 한다. 29. 레벨로부터 60m 떨어진 표첩을 시준한 값이 1.258m이며 이때 기포가 1눈금 편이 되어 있었다. 이것을 바로 잡고 다시 시준하여 1.267m를 읽었다면 기포의 감도는 4. 31. 30. 다음의 지형 측량에서 등고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등고선은 절대 교차하지 않는다. 31. 입체 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여색 입체 사진이 오른쪽은 적색 왼쪽은 청색으로 인쇄되었을 때 오른쪽의 청색 왼쪽의 적색의 안경으로 보아야 바른 입체 시가 된다. 32. 교점은 기점에서 500m에 위치해 있고 교각 I는 36도, 현장 미터, 20m일 때 외선 길이 SL은 5.00m이라면 시단연의 길이는 얼마인가? 2. 11.57m. 33. 다음 중 UTM 도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4. 경도의 원점은 중앙좌우선에 있으며 위도의 원점은 북위 38도이다. 34. 다각 측량은 삼각 측량에 비해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중 다각 측량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측점수가 많을 때 오차 누적이 심해진다. 35. 천문 측량의 목적이 아닌 것은 4.
지자기 변화 결정. 36. 전자파 거리 측정기로 경사거리 165.360m를 얻었다. 이때 2점 A, B의 높이는 447.401m, 445.389m이다. A점의 EDM 높이는 1.417m, B점의 반사경 높이는 1.615m이다. AB의 수평 거리는 몇 m인가? 4. 165.350m. 37. 평지에서 A점의 평판을 세워 B점에 세워놓은 표적의 상하 간격을 엘리게이드로 시준하여 플러스 4.5 플러스 0.5의 A금 값을 얻었다. A, B 간의 거리는 4. 50m. 38. A, B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A, B의 방위를 구하면 얼마인가? B, E, N 60도 29072. 39. 곡선 설치에서 교각 I는 60도, 반지름 R은 150m일 때 접선장은 E, 86.6m. 40. 다음은 켄트 체감법과 완화곡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 랩니스케이트는 곡선 체감을 전제로 하여 이것에 대응한 곡률 반경을 가진 곡선이다. 41. 수평으로 관 A와 B가 연결되어 있다. 관 A에서 유속은 2m/초, 관 B에서의 유속은 3m/초이며 관 B에서의 유체 압력이 1tm이라 하면 관 A에서의 유체 압력은 1.25tm2. 42. 직사각형 위어로 유량을 측정하였다. 위어의 수도 측정에 2%의 오차가 발생하였다면 유량에는 몇 %의 오차가 있겠는가? 4. 3%. 43. 다음 중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4. 하천 수위. 44. 배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수로의 어느 곳에 대목이 발생함으로써 수위가 상승되는 영향이 상류 쪽으로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45. 두께 3m인 피압대수층의 반지름 1m인 우물에서 양수 한결과 수면 강하 10m일 때 정상 상태로 되었다. 투수기수 0.3m HR 영향권 반지름 400m라면 이때의 양수율은 1. 2.6 곱하기 10-3 M3S. 46. 다음 중 유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3. 하천밀도 유역 면적 본류와 지류의 총길이. 47. 숨은 곡선 중 기저시간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4. 직접 유출이 시작되는 시간에서 끝나는 시간까지의 시간폭. 48. 한계 수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일정한 비에너지 아래서 최소 유량을 흐르게 하는 수심. 49. 다음은 개수로 흐름의 운동량 방정식을 나타낸 것이다. 각 항들의 물리적 의미가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이랑 대류 가속항. 50. 에너지 보정 계수와 운동량 보정 계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흐름이 이상 유체일 때 알파와 베타는 각각 1.5이다. 51. 수로 경사. 조도 계수에는 0.013의 수로의 아래 그림과 같이 물이 흐르고 있다. 평균 유속은 얼마인가? 의 공식에 의해 풀 것. 4. 1.65m/초. 52. 도수에서 상하류 수심의 관계식은? 3.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53. 물에 잠긴 파이프 출구에서의 수두 손실은? 4번. 54. 용적이 4M3인 유체의 중량이 4.2톤이면 유체의 밀도와 비중은? 1. 가. 55. 정수면의 수심의 폭 8m의 사각형판으로 물을 수직으로 가로막았을 때 이 수직판에 작용하는 전수압은 100톤이었다. 수심은 얼마인가? 3. H는 5m. 56. 우물의 종류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집수함권은 얕은 우물보다는 깊은 우물에 가깝다. 57. 안지름 2m의 관내를 20도씨에 물이 흐를 때 동점성 계수가 0.0101cm2s이고 속도가 50cm/초라면 이때의 레이놀즈 수는? 4. 99만. 58. 면적 평균 우량 계산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4. 키센 가중법은 관측소 간의 우량 변화를 선형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59. 다음 표와 같이 40분간 집중호우가 계속되었다면 지속기간 20분인 최대 강우 강도는? 3. I는 69mm HR. 60. 원관 내의 층류에서 유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점성에 반비례한다. 61. 제4과목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독립합대 기초가 기둥의 연직 하중 125TONF를 받을 때 정사각형 기초판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경제적인 단면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2. 2.5m 곱하기 2.5m. 62. 그림과 같은 단면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보의 균열 모멘트는? 3. 28.33톤 m. 63. 그림의 단순 지지보에서 긴장재는 C점에 10cm의 편차의 직선으로 배치되고 110TONF로 긴장되었다. 보에는 12TONF 집중하중이 C점에 작용한다. 보의 고정하중은 무시할 때 AC 구간에서의 전단력은 얼마인가? 4. V는 4.33톤. 64. 철근 콘크리트가 성립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 중 옳지 않은 것은? 3. 압축에 약한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하여 철근을 사용한다. 65. 단철근 직사각형보에서 폭 30cm, 유효 깊이 50cm, 인장철 근단 면적 17.0cm2일 때 강도 해석에 의한 직사각형 압축응력 분포도의 깊이는? 2. 10cm. 66. 철골 압축제의 좌골 안정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좌굴 길이가 길수록 유리하다. 67.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을 초래하는 요인 중 포스트 텐션 방식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1. 마찰. 68. 피로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철근의 응력 범위의 값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철근의 응력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충격을 포함한 사용 활화중에 의한 철근의 최대 응력에서 충격을 포함한 사용 활화중에 의한 철근의 최소 응력을 뺀 값. 69. 다음과 같은 대칭 T형보의 유효폭 계산에 필요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플러스 BW. 70. 단면의 개수 비틀링 모멘트 2는 180 TONFCM이 작용하고 있다. 이 비틀링 모멘트에 요구되는 스터럽의 요구된 면적을 계산한 값으로 맞는 것은 1번. 71. 단면 40cm 곱하기 40cm인 중심축 하중을 받는 기둥에 4D25의 축방향 철근이 배근되어 있다. 이 기둥의 변형률이 입실론 0.001에 도달하게 될 때 축방향 하중의 크기는 약 얼마인가? 2. 278TONF. 72. 그림에 나타난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압축측에 지름 5cm인 원형관이 있을 경우 공칭 휨 강도 Mn을 계산하면 밑에 있다. 2. 31.7톤 M. 73. 부분 프리스트레싱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3. 사용하중 작용 시 PSC 부재 단면의 일부에 임장 응력이 생기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 74. 강도 설계법에서 그림과 같은 T형보의 응력 사각형 깊이 A는 얼마인가? 3. 14cm. 75.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 산정 시 필요한 보정 계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에폭시 도막 철근인 경우 피복 두께 및 순간격에 따라 1.2나 2.0의 보정 계수를 사용한다. 76. 그림과 같은 1PL 180 곱하기 10의 강판을 화 22mm의 리벳으로 이음할 때 강판의 허용 인장력은 얼마인가? 3. 19,500kg F. 77. 단철근 직사각형보에서 FCK는 320 kgFCM2이라면 압축응력의 등가 높이 A 베타 1C에서 개수 베타 1은 얼마인가? 3. 0.82. 78. 전단철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79. 옹벽의 토합 및 설계 일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뒷부벽식 옹벽은 부벽을 직사각형보의 북부로 보고 전면벽과 접판을 연속 슬랩으로 보고 설계해야 한다. 80. 단철근 직사각형보를 강도 설계법으로 해석할 때 그 철근 비로우를 0.75로 이하로 규제하는 주된 이유는 4. 압축으로 인한 콘크리트의 취성 파괴를 피하기 위하여. 81. 두께 5m의 흐트러진 점토층이 있다. 이 점토층의 액성 한계가 65%이고 암밀 하중을 2kg에서 5kg으로 증가시키려고 한다. 예상 암밀 치마량은 2. 0.26m. 82. 두께 2cm의 점토 시료에 대한 암밀 시험에서 전암밀에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이었다. 같은 시료 조건에서 5m 두께의 지층이 전암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몇 년인가? 2. 14.3년. 83. 도로의 평판제하 시험이 끝나는 다음 조건 중 옳지 않은 것은 1. 완전히 치마가 멈출 때. 84. 아래 그림에서 A점 흙의 강도 정수가 1대 A점의 전단 강도는 2. 7.39 tm2. 85. 어느 집안의 30cm 30cm 제압판을 이용하여 평판제하 시험을 한 결과 항복 하중이 5톤 극한 하중이 9톤이었다. 이 집안의 허용 지지력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2. 27.8 tm2. 86. 간등률이 50%, 함수비가 40%인 포화토에 있어서 집안의 분사 현상에 대한 안전율이 3.5라고 할 때 이 집안에 허용되는 최대 동수구배는 1. 0.21. 87. 샌드 드레인 공법의 지배 영역에 관한 바론의 정사각형 배치에서 사주의 간격을 D1효원의 지름을 D라 할 때 D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1. D는 1.13D. 88. 지표면이 수평이고 옹벽의 뒷면과 흙과의 마찰각이 0도인 연직 옹벽에서 쿨롬 토합과 랭킨 토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쿨롬 토합과 랭킨 토합은 같다. 89. 최대 주응력이 10tm이 최소 주응력이 4tm일 때 최소 주응력 면과 45도를 이루는 평면에 일어나는 수직응력은 1번. 90. 포화된 점토가 공급 B는 0.80, 기중 GS는 2.60일 때 건, 조단 이중량과 포화단 이중량은 각각 얼마인가? 3. 감마 D는 1.444gcm3, 감마 SAT는 1.889gcm3. 91. 성토된 하중에 의해 서서히 암밀이 되고 파괴도 완만하게 일어나 간득수압이 발생되지 않거나 측정이 곤란한 경우 실시하는 시험은 1. 암밀 배수 전단 시험. 92. 그림과 같은 성층토의 연직 방향의 평균 투수 계수 KV의 계산식으로서 알맞는 것은 3번. 93. 연약 점토 집안의 계량 공법으로서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다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94. 사면의 안정 문제는 보통 사면의 단위 길이를 취하여 2차원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길이 방향의 변형도를 무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95. 굳은 점토 집안의 앵커를 그라우팅하여 고정시켰다. 고정부의 길이가 5m, 직경 20cm, 시추공의 직경은 10cm이었다. 점토의 비배수전 단강도 CU는 1.0 kgcm2,
화이 0.5이라 고할 때 앵커의 극한 지지력은 3. 18.8톤. 96. 그림과 같이 지표면에 P1은 100kN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지중 유흥점의 집중하중에 의한 수직 응력은 얼마인가? 3. 시그마 Z는 0.89 tm2. 97. 다음 흙의 다짐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4. 다짐 에너지를 증가하면 최적 함수비는 증가한다. 98. 공급비가 E1은 0.80인 어떤 모래의 투수기수가 K1은 8.5x 10-2cm/s일 때 이 모래를 다져서 공급비를 E2는 0.57로 하면 투수계수 K2는 2. 3.5x 10-2cm/s. 99. 일축압축 시험 결과 흙의 내부 마찰각이 35로 계산되었다. 파괴면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도는 4. 60도. 100. 토질 시험 결과 넘버 200채 통과율이 50%, 액성 한계가 45%, 소성 한계가 25%일 때 군지수는 3. 7. 101. 수격 현상의 방지책으로 잘못된 것은 2. 가능한 한 관내 유속을 크게 한다. 102. 1일 22,000m을 정수 처리하는 정수장에서 고형 항산 알루미늄을 평균 25mg씩 주입할 때 필요한 응집제의 양은 얼마인가? 4. 550kg. 1. 103. 상수 도시설의 수질 시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이 평균치를 나타내는 시기에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04. 호소의 부형 양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 부형 양화된 호소에서는 조류의 성장이 왕성하여 수심이 깊은 곳까지 용존산소 농도가 높다. 105. 강호 강도 면적 2제곱킬로미터, 유입시간 6분, 일출계수 0.75, 관내 유속 1.2ms인 경우 길이가 720m인 하수관에서 배출되는 우수량은 몇 m3s인가? 4. 60. 106. 다음은 하수관거 역사이폰의 설계에 관한 사항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역사이폰 내의 유속은 상류 하수관 내의 유속보다 작게 한다. 107. 양수량이 50m/min 이고 전향정이 8m일 때 펌프의 축동력은 얼마인가? 0.8. 3. 81.5kW. 108. 침사지에서 제거되는 취수한 물 속에 포함된 모래 입자의 일반적인 크기와 체류 시간으로서 적당한 것은 2. 입자 크기 0.1에서 0.2mm, 체류 시간 10에서 20분. 109. 원수의 알카리도 50ppm, 탁도가 500ppm일 때 황산 알루미늄의 소비량은 60ppm이다. 수량이 48,000m/day일 때 5% 용액의 황산 알루미늄은 1일에 얼마나 필요한가? 4. 57.6 m/day. 110. 하수 처리장의 1차 처리시설에서 BOD 부하의 40%가 제거되고 2차 처리시설에서 BOD 부하의 90%가 제거되었다면 전체 BOD 제거율은 3. 94%. 111. 하디크로스 방법에 의해 상수 배수관망을 해석할 때 각 폐합관의 마찰 손실수도 H의 산정식은 1. 해진 윌리엄스식 사용 시 H는 KQ 1.85. 112. 다음 급수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계획 1일 평균 급수량 계획 1일 최대 급수량 0.5. 113.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2. 유출기수는 배수구역 내로 내린 강우량에 대하여 증발과 지하로 침투하는 양의 비율이다. 114. 관거의 접합 방법 중에서 관의 매설 깊이가 얇게 되어서 공사비가 적어지고 펌프의 배수에도 유리한 방법은 4. 관저 접합. 115. 하수도 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처리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폐수는 2. 아주 미세한 부유물질만을 함유하는 폐수. 116. 상수도의 배수관 설계 시에 사용하는 기획급수량은 3. 시간 최대 급수량. 117. 2차 침전지의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에 대한 표면 부하율로 옳은 것은 3.20에서 30m 3m2. 1. 118. 하수의 배제 방식에서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분류식은 합류식에 비해 유량의 변동이 크다. 119. 활성 슬러지 공법에서 슬러지 팽화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MLSS의 농도 증가. 120. 다음 중 침사지의 침사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1. 독립침전.